안녕하세요. 마더톤 고등수학 강의의 우수종입니다. 우리 지금 할 거는요. 명제 파트의 스텝 3입니다. 스텝 3 실전 문제 한번 골라서 한번 해볼게요. 자, 유형 1번이에요. 21번. 다음 중 명제인 것을 고르시오 라고 돼 있네요. 명제는 뭐라고 했죠? 참 또는 거짓이 명확한 녀석들을 우리는 명제라고 한다.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거리는 멀다. 이 멀대라는 게 애매모호하죠. 아니 서울에서 부산? 가까울 수도 있어요. 저기 미국 사는 사람들 생각해봐요. 땅덩어리 엄청 큽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는 가까운 거죠. 자, 1000보다 작은 소수는 많다. 또 애매모호한 내용이 들어가 있죠? 얘도 명제가 아니겠죠. 3x는 홀수이다. 맞을까요? 틀립니다. 왜? x가 짝수라면 짝수가 될 거고요. x가 홀수라면 홀수가 될 겁니다. 참 거짓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틀렸겠죠? 얘는 x값에 따라서 참 또는 거짓이 정해지니까 얘는 조건이 될 겁니다. 12는 3과 4의 최소 공배수이다. 맞아요? 맞죠? 얘는 참인 명제가 되겠네요. 정답은 4번이 되겠죠. 5번은 x가 절대값 x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x가 절대값 x보다 작다. 생각해 볼까요? 자, 첫 번째. x가 0보다 클 때를 한번 본다면요. x가 x보다 작다. 얘가 될 테니까. x는 x보다 작아요? 아니죠. 거짓인 명제가 될 거고요. 두 번째. x가 0일 때. x가 0일 때를 보면 0은 0보다 작다. 0은 0보다 작아요? 틀렸죠. 얘도 거짓인 명제가 될 거고. 세 번째. x가 0보다 작을 때. x가 0보다 작아요. 얘는 그냥 플러스 x죠? 절대값은 풀릴 때 어떻게 풀리고? 마이너스 x 이렇게 풀릴 거고요. 한쪽으로 2항에서 정리하면 x가 0보다 작다가 나올 겁니다. 2x가 0보다 작다니까. 그럼 얘는 뭐가 돼? 참이 되겠죠. x 0보다 작다는 이 전제 조건에서 만족하잖아. 그러니까 뭐예요? 거짓일 때도 있고 참일 때도 있으니까 얘는 명제가 아니겠죠.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거짓인 명제가 되는 거고 x가 0보다 작을 때는 참인 명제가 되니까 B 틀린 게 되는 겁니다. 정답 몇 번? 4번이 되겠죠. 넘어가 볼게요. 자, 요거 5번 한 번쯤 꼭 해보셔야 됩니다. 넘어갑니다. 26번. 두 조건 PQ가 있습니다. 그때 P 또는 NotQ의 부정을 찾으래요. 자, P 또는 NotQ입니다. P의 부정은 뭐가 될 거고요? not P가 될 거고요. 또는의 부정은 뭐가 된다고요? 그리고 not Q의 부정은 뭐가 될까요? Q가 되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요 녀석의 진리집합으로 한번 표현을 해본다면 not P는 뭐가 될 거고요? P의 여집합이 될 거고요. Q는 Q가 될 거고 그리고는 교집합이라고 합집합이라고? 교집합이다 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P 여집합 교집합 Q를 구하시오 라고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선택지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모양 그대로 가셔도 되고요. 차집합 공식을 이용해서 Q 차집합 P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요. 이건 여러분 편한 대로 가시면 됩니다. 자, 선생님은 그냥 요걸로 갈게요. 혼자 풀었으면 선생님이 이렇게 갔을 것 같은데 위에 걸로 가겠습니다. 자, P의 여집합 나 P를 구해보니까 나 P는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고 또는 x가 5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겠죠. 수직선 그릴게요. 1, 7. 따라랑 얘가 누가 되는 거고요? q가 되는 거고요. 나P, p의 여집합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고 또는 5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될 테니까 겹치는 부분은 5부터 7까지가 겹치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정답은 몇 번입니까? 정답은 5번이 되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야. 부정을 붙여서 표현을 했어. 그 녀석을 집합으로서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넘어가 볼게요. 자, 유형 3번입니다. 전체 집합 U는 X바 X는 10 이하의 자연수에 대하여 전체니까 이 X는 다 10 이하의 자연수로만 나와야 됩니다. 조건 P가 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12 0보다 작거나 같아일 때 조건 P의 진리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래요. 너무 쉽죠? 부등식 풉니다. 인수분해 하니까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5가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될 거고 작거나 같다니까 모아지는 범위로 2부터 5까지가 나오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원래라면 이런 범위로 나와야 되는데 애초에 전제를 제한시켜줬어요. 어떻게 해요? 자연수라고. 따라서 P는 2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은 자연수니까 2, 3, 4, 5가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원소의 개수는 몇 개? 4개가 되는 거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어렵지 않죠? 넘어가서. 자, 유형 4번입니다. P면 Q이다의 참, 거짓을 파악하는 문제네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P가 Q에 포함되어 있다라면 얘는 참인 명제가 되는 거였고, P가 Q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면 얘는 거짓인 명제가 되는 거였습니다. 1번 볼게요. 정사각형이면 평행사변형이다. 정사각형은 평행사변형 맞아요? 맞죠. 평행사변형 안에 마름모랑 직사각형이 있고 그 교집합에 정사각형이 있는 거잖아요. 참이 되겠다. 자,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가 0입니다. 이때의 진리집합은 1과 2가 되고요. 1과 2는 x가 0보다 크다에 포함되어 있나요?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PQ가 무리수이면 P 플러스 Q도 무리수이다. 맞을까요? 틀렸죠. 얘는 발레를 찾는 게 엄청나게 중요하고요. 어떤 케이스가 있냐? P가 예를 들어서 루트 2고요. Q가 마이너스 루트 2인 거지. P랑 Q가 모두 무리수입니다. 하지만 두 개의 합은 뭐가 돼요? 0이 돼버리죠? 유리수가 돼버립니다. 따라서 정답은 몇 번? 3번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명확하게 모든 걸 수식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그게 힘들 때가 있다고. 그럴 때는 이 발레를 들어서 찾아주시면 좋습니다. 자, 양수 mn에 대하여 m제곱은 n제곱이면 m은 n이다 라고 돼 있죠. 지금 m제곱이 n제곱이 성립하는 건 m과 n이 같던가 m과 n의 부호가 다를 때입니다. 그런데 지금 양수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얘는 불가능하겠죠. 왜? 두 개의 부호가 다를 수가 없잖아요. 양수인데. 그래서 얘는 참이 되겠네. 그러니까 이 양수 m이라는 전제가 없었다면 얘는 틀린 거지만 양수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얘는 참인 명제가 되는 겁니다. 실수 알파 베타에 대하여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이 0이면 알파는 베타이다. 자,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이 0이 되는 건 뭐죠? 알파가 0일 때랑 베타가 0일 때가 되겠죠. 걔는 알파랑 베타가 같은 거에 포함되어 있는 거 맞아요?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실수 알파 베타라는 전제가 없다라면 얘는 틀린 거라고. 왜? 실수 알파 베타라는 말이 없었더라면 알파가 i고요. 베타가 1이면 성립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명제 파트는 원래 수학이라는 게 그렇지만 전제 조건을요 진짜 제대로 읽어주셔야 돼요. 전제 조건을. 전제 조건. 얘네에 따라서 얘는 참이 될 수도 있었고 거짓이 될 수도 있었던 녀석이었다. 넘어가 볼게요. 자, 유형 5번입니다. 자, 거짓의 발레와 진리집합입니다. 자, P면 Q이다가 거짓임을 보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P가 Q가 포함이 안 돼 있다라는 걸 보면 되는 거고요. 기준을 잘 봐야 돼. Q 안에 P가 없다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P가 이렇게 조금이라도 튀어나와 있으면 되는 거고요. 발레는 어디 부분이 되는 거냐면 여기가 되는 거야. 왜냐면 P 안에서 우리는 따져보는 거거든. P이면 Q이다. 가정이 왜 틀렸는지 P 안에서 Q 밖에 있는 부분을 보셔야지 여기 부분을 갖고 오시면 안 됩니다. 전제 조건이에요. P라는 가정 하에 Q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니까 이 가정에서 잘못된 부분을 찾는 거라고. 됐습니까? 자, 그래서 빠밤 진리집합 구하면 x는 1, x는 3이 나올 겁니다. 빨리 구했어요. 자, Q도 한번 가볼게요. x-1이고요. 모아지는 범위니까 이렇게 되겠죠. 작다니까 모아지는 범위. 양쪽에 1을 더해줘서 0에서 2 사이가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럼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누구냐고. 1, 3이고 얘는 0부터 2까지야. 여기서 튀어나와 있는 P를 기준으로 여기에 빠져나와 있는 부분은 누굽니까? 3이 되겠죠. 3. 3이 여기 밖에 부분이 되는 거고 1이 여기 안에 포함이 되는 교집합이 되는 거 알 수 있을 테니까 정답은 4번이 되는 거 알 수 있을 겁니다. 넘어가 볼게요. 자, 유형 6번입니다. 자, 명제의 참, 거짓과 진리집합이에요. 항상 명제는 집합이랑 똑같은 거야. 집합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문제에서요.
P면 not Q이다가 참일 때 다음 중 옳은 걸 고르래요. 그 말은 뭐야? P의 진리집합인 라지 P가 not Q의 진리집합인 Q의 여집합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럼 그 상태로 1번부터 5번을 풀어야 되는 거고요. 결국은 무슨 문제가 되는 거냐면 집합 문제가 되는 겁니다. 선생님, 근데 Q 여집합이라니까 헷갈리는데요. 아이쿠야. 그냥 Q의 여집합을 그리세요.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이렇게 보면은 문제 풀기가 힘들잖아. Q가 어디냐면 여기 밖에 부분이 Q가 될 거라고. 그럼 결국 다시 Q, P를 보니까 겹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얘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P와 Q가 서로 소라는 걸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Q의 여집합으로 일단 표현을 했어. 근데 이 상태로는 우리가 이 문제를 풀기 힘들잖아요. 다시 한번 또 그리는 겁니다. 어떻게? P랑 Q가 서로 소가 되게끔. 자, 1번 가볼게요. Q 차집합 P입니다. Q에서 P를 뺐어요. 겹치는 걸 빼는 거죠. Q 기준으로 겹치는 거 있어 없어? 없네요. Q가 되겠죠. P랑 Q를 합집합니다. P랑 Q 합치면 Q예요? 아이, 틀렸죠. P랑 Q 합친 건 그냥 P 합집합 Q예요. 3번 P 교집합 Q는 공집합이다. P랑 Q 겹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자, P 교집합 Q의 여집합입니다. 뭐 여기서 보셔도 되고요. P랑 Q의 여집합은 누가 됩니까? P가 되는 거 알 수 있을 거고, 또는 차집합 공식으로 P 차집합 Q가 되는 거고, P에서 Q를 빼니까 겹치는 거 없어서 P가 되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P 여집합 합집합 Q입니다. P의 여집합 여기죠? 여기서 Q를 합쳐요. 전체 집합이야? 아니죠. P가 빠져나와 있는 거 알 수 있잖아요. 얘는 P의 여집합이 될 겁니다. 됐나요? 넘어가 볼게요. 문제는 엄청 좋았습니다. 자, 유형 7번입니다. 이 문제는요, 시험 단골 문제라서요.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명제.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K 플러스 3보다 작거나 같다이면 X가 9보다 작다 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렇게 포함 관계가 성립해야 된다고요. 자, 그때 참이 되도록 하는 실수 K의 범위를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수직선 한번 그려볼게요. 확실하게 아는 게 누가 있냐면 9보다 작다라는 녀석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 녀석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K 플러스 3보다 작거나 같다가 어디에? 이 9보다 작다 내부에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은 확실하게 여기에 있습니다. 간 다음에 지금 오른쪽으로 간다는 거 맞아요? 그래서 K 플러스 3이 이런 식으로 갈 거라고. 근데 우리는 뭘 봐야 돼요? 이 9보다 작다 내부에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고. 그럼 얘가 가다가 9보다 왼쪽에서 떨어져야 포함이 될까요? 삐져나가야 포함이 될까요? 왼쪽으로 가야 포함이 되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이런 구조의 문제는 떨어지는 위치를 찾는 게 첫 단계입니다. 그러면 K 플러스 3이 어디에 떨어져야 된다고? 왼쪽에 떨어져야 된다고. K 플러스 3이 9보다 작아야 되겠죠. 자, 두 번째 단계입니다. 자,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등호의 유무입니다. 경계 지점에서의 등호가 성립할지 안 할지 그거를 따져보셔야 되고요. 지금 잘 보세요. 지금 얘는요. 검정색 동그라미입니다. 9 포함해야 될 녀석은 비어있는 동그라미예요.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샥 가서 이런 식으로 K 플러스 3이 9가 돼버린다면 커야 될 녀석은 9를 포함 안 하고 있어. 근데 안에 들어가야 될 녀석이 9를 갖고 있습니다.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더 큰 녀석이 9를 안 갖고 있는데 안에 있어야 될 녀석이 9를 갖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따라서 등호는 붙지 않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게 K가 6보다 작다가 되겠죠. 근데 여기는요. 지금 조금 장난질을 쳐놨네요. 문제를 보니까. 일단은 이 K 플러스 3 마이너스 요 관계 때문에 K 플러스 3은요. 마이너스 1보다 커야 되겠죠. 그래야 요 등호, 요 부등식이 성립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마이너스 1이 돼도 상관이 없어요. 선생님 왜 마이너스 1이 돼도 상관없는데요? 예를 들어서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얘는 무슨 뜻이야? X는 마이너스 1이다. 이런 뜻 되는 거라서 K 플러스 3이 마이너스 1이 되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건 K가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다가 될 거고요. 최종적인 정답은 K가 6보다 작고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나타낼 수가 있겠네요. 정답은 2번이 되겠죠. 넘어가 볼게요. 유형 8번입니다. 자, 전체 입합 U는 X바 X는 10이하의 자연수 중 짝수이다 라고 돼 있어요. 아, 몇 개 안 되잖아요. 전체 집합 그냥 찾아버리자고. 2, 4, 6, 8, 10이라고 표현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안에서만 따져보면 되는 거지. 그럼 우리가 보라는 건 모든이랑 어떤입니다. 모든과 어떤의 차이점은 뭐라고 했어요? 모든은 전체 집합 내부에 어떠한 원소가 들어가도 성립해야 된다.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성립해야 참이 되는 거고, 어떤은 이 중에서 한 명이라도 조건을 만족하면 참이 된다라는 거였습니다. 자, 어떤 x에 대하여 x-3이 7보다 크다라고 돼 있어요. 빨리 가니까 x가 10보다 크다죠? 여기 x가 10보다 큰 거 있어요? 없어요? 한 명도 없죠? 틀렸네요. 모든 x에 대하여 x제곱 마이너스 4가 1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돼 있습니다. 대입해서도 푸셔도 상관없고요. x제곱이 14보다 크거나 같다. x가 마이너스 루트 14보다 작거나 같고, 또는 x가 루트 14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에서 뭐가 나왔냐면 모든이 나왔습니다. 단 한 명이라도 성립 안 하면 안 되거든. 2는요 루트 14보다 어때요? 작죠? 틀렸네요. 어떤이었으면 맞아. 어떤. 왜냐면 x 10일 때 성립하고 8일 때 성립하니까 어떤에 한 명만 성립해도 된다고요. 어떤 x에 대하여 3x가 8보다 작다. 자, 얘 빨리 풀어보니까 x가 3분의 8보다 작다가 될 거고요. 3분의 8보다 작은 애가 한 명 있습니다. 누구요? 2가 있죠. 어떤은 단 한 번이라도 성립하면 참이 되는 거고요. 지금 정답은 3번이 되는 거 알 수 있겠네요. 자, 4번 가볼게요. 모든 x에 대하여 x 플러스 5는 13이 아니다. x는 8이 아니다. 8이 있잖아요. 모든은 한 명이라도 성립 안 하면 안 된다고. 어떤 x에 대하여 9-4x 뭐 됐습니다. 빨리 풀어주니까요. x가 1보다 작거나 같답니다. 1보다 작거나 같은 거 있어요? 없죠. 틀렸네요. 정답은 3번이 되겠죠. 넘어가 볼게요. 자, 명제의 역과 대우입니다. 두 조건 PQ에 대하여 명제 not P면 Q이다가에 여기 참일 때 반드시 참인 명제는 이라고 돼 있네요. 자, 얘 뭐가 참일 때? 여기 참이래요. 그럼 역으로 바꿔야죠. Q이면 not P다. 요 녀석이 참인 거지. 얘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Q이면 not P다가 참이래. 그럼 요 녀석에 누구도? 대우도 참이 되겠죠. 얘는 잊어버리는 거야 이제. 얘 대우는 뭔데요? 두 개 위치 바꾸고 부정 때리는 거니까 P이면 not Q이다가 참이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정답 몇 번?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넘어가 볼게요. 10번입니다. 자, 두 실수 XY에 대하여 X 플러스 Y가 7보다 크면 X가 A보다 크다 또는 Y가 4보다 크다가 참일 때 실수 A의 최대값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 어려워요. 아니, X 플러스 Y가 7보다 크대. 그때 X랑 Y의 개개인을 우리한테 물어봤다는 거죠. 아니,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괜찮아. 자, 지금 이 명제가요, 참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떠한 명제가 참인데 이 상태 그대로를 모르겠는 거야. 요 녀석의 대우를 구하는 겁니다. 왜? 대우도 참이 될 테니까. 엄청 중요한 문제네요. 자, 그럼 걔의 대우는 뭐야? X가 A보다 작거나 같고 또는 뭐가 돼? 그리고 Y가 4보다 작거나 같다이면 X 플러스 Y는 7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끝났네요. 요 녀석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 거고요. 여기서 나오는 X 플러스 Y의 범위는 A 플러스 4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죠. 따라서 X 플러스 Y라는 축을 만들었을 때, 뭐 답은 보이잖아요. A가 3인 거. X 플러스 Y라는 축이 있었을 때 이런 식으로 있을 거고 얘가 포함되어 있어야 되니까 A 플러스 4가 이렇게 떨어져 있어야 되겠죠. 따라서 A 플러스 4의 범위는 7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네요. 왼쪽에 있어야 되고 둘 다
그 깜똥이니까 이렇게 되더라도 포함관계 성립하잖아요. 둘 다 7 갖고 있으니까 등호까지 되는 겁니다. A는 3보다 작거나 같다. 정답은 몇 번?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넘어가 볼게요. 자, 유형 11번 3단 논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내 조건 PQRS에 대하여 나 P이면 Q이다, R이면 나 Q이다, P이면 S이다가 모두 참일 때 보기에서 항상 참인 명제의 개수를 구하시오 라고 돼 있네요. 자, 그러면 지금 어우 복잡해요. 천천히 한번 써볼까? 나 P이면 Q이다, R이면 나 Q이다, P이면 S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일단 이 상태 그대로 3단 논법이 보이나요? 이 상태 그대로는 그 어떠한 것도 안 보이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연결되는 거 없잖아. 자, 그럼 이제 얘네들의 뭘 찾는 거야? 대우를 찾는 겁니다. 얘의 대우는 not Q이면 P이다. 얘의 대우는 Q이면 not R이다. 요 녀석의 대우는 not S면 not P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연결되는 녀석들을 찾아보셔야 되는 거고요. 일단 not Q이면 P이다. 여기 있네요. not R이면 없습니다. not S면 not P. 일단 여기에는 없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이제 3단 논법으로 나올 거고 연결되는 거 한번 찾아봐야 되겠네요. not Q이면 P이고 P이면 S니까 not Q이면 S이다 라는 거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R이면 not Q고 이렇게 연결도 될 수 있겠지. R이면 P이다. R이면 not Q인데 not Q는 P니까요. 또 P이면 S니까 R이면 S이다. 요거까지도 찾아질 수 있을 거예요. 자, 뭐 여기서 나오는 애들이 있나요? not Q이면 S이다. 나와 있네요. R이면 P이다. 나와 있네요. not R이면 Q이다. 뭐 일단 얘는 없네요. 자, 그럼 나머지 3단 논법을 본다라면 연결. not P면 Q인데 Q면 not R이죠? 모르겠어. 자, 그냥 됐어. 얘만 볼게요. not R이면 Q이다 라고 돼 있죠. 잘 봐요. 시작 지점은 어찌됐든 not R이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not R로 시작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3단 논법은 어차피 시점과 종점을 쓰는 거잖아. 시작 지점과 끝 지점을 쓰는 건데 애초에 not R로 시작되는 녀석이 단 한 녀석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니은은 죽었다 깨어나도 나올 수가 없겠죠. 정답은 몇 개? 3개가 정답이 되겠네요. 넘어가 볼게요. 자, 유형 12번입니다. 충분조건, 필요조건, 필요충분조건이죠. 얘는 기준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문제에 기준이 써있다. 자, 문제를 한번 읽어볼까요? 두 조건 PQ에 대하여 P는 Q이기 위한 이라고 돼 있어요. P는 Q이기 위한? 그럼 우리한테 뭐가 나온 거야? P면 Q이다. 너 기준. 얘가 나와 있는 거라고. P면 Q이다 기준. 그때 정방향인 P면 Q이다가 참이 된다라면 충분 조건이 되는 거였고 역북인 Q이면 P이다가 참이 되면 필요 조건이 되는 거였고 얘가 둘 다 성립하면 필요 충분 조건이 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충분 조건이라는 건 P가 Q에 포함되어 있어야 되고 Q가 P에 포함되어 있으면 필요 조건 P랑 Q의 진리집합이 같다라면 필요 충분 조건이 되는 거죠. 지금 문제에서 뭘 보라고 되어 있냐면 충분 조건이지만 필요 조건은 아니어야 된다. 그러니까 누구만 성립해? 얘만 성립해야 돼. 역은 성립하면 안 된다고. 진리집합 빨리 봅시다. x는 1이에요. 얘도 x는 1이 되겠죠? 두 개가 어때요? 완전히 똑같습니다. 필요 충분 조건이니까 틀렸죠. 진리집합이 똑같잖아. xy는 0이 아니다. 얘는 뭐가 돼? x는 0 아니고 y도 0이 되면 안 됩니다. 자, 그때 절대값 x 플러스 절대값 y는 0이 아니다죠? 그럼 얘는 뭐야? x가 0이 아니던가 또는 y가 0이 아닙니다. 또는이죠. 지금 얘는 둘 다 0이 아닐 필요까지는 없어요. 한 명은 0 돼도 돼. 그렇죠? 한 명 0 되고 3이어도 0은 아니잖아요. 그럼 얘는 둘 다 0인 거고요. 얘는 둘 다 0이어도 되고 둘 중에 한 명만 0이어도 된다고. 포함관계 성립하래요. 정답은 몇 번이죠? 정답은 2번이 되겠죠. 맞아요? 좋아요. 자, 3번도 한번 볼게요. x제곱 플러스 x가 0이다 라고 돼 있네요. 진리집합 빨리 구하시면 마이너스 1이랑 0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 진리집합은 마이너스 1입니다.
여기 성립하죠? 얘는 필요 조건이 되겠네요. 충분 조건은 안 되고. 자, xy가 0보다 작다라는 건 x가 양수고 y가 음수던가 또는 x가 음수고 y가 양수 이렇게 돼야 되는 거고요. 자, 그때 x가 양수고 y가 음수다라고 돼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거꾸로 성립하네요. 필요 조건이 되겠죠. 자, x가 y보다 작다. x 플러스 z, y 플러스 두 개 어때요? 똑같습니다. 필요 충분 조건이 되니까 틀렸겠죠.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결국은 집합 문제예요. 집합 문제. 포함 관계 문제. 넘어갈게요. 요거 기준 그것만 기억하시면 된다고. 넘어갑니다. 13번입니다. 나피가 Q이기 위한 여기까지가 중요한 거라고. 기준이 생겼어. 어떤 기준? 나피이면 Q이다가 기준이 된 겁니다. 얘 기준! 그때 무슨 조건? 필요 조건일 때 필요 조건은 정방향이 성립이라고요? 역방향이 성립이라고요? 역방향이 성립이니까 우리가 확실하게 아닌 건 Q이면 나피이다가 참인 명제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맞아요? 자, 그리고 얘랑 세트로 알 수 있는 게 하나가 있는데 뭘 세트로 알 수 있냐면 P이면 not Q이라도 참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왜요? 대우 구한 겁니다. 대우. understand? 자, 문제 풀어볼게요. P는 not Q이기 위한 기준이 뭐죠? P이면 not Q이다 기준. 필요 조건이라는 건 여기 성립한다니까 not Q이면 P이다가 참인지를 물어봤네요. not Q이면 P이다는 참입니까? 아니죠. 참인 건 요 두 개밖에 없어요. 1번 틀렸죠. 자, 2번 갈게요. not Q는 P이기 위한 not Q이면 P이다가 기준이 되는 거고 충분 조건이니까 정방향 얘가 그대로 성립하는지를 물어봤네요. 없죠? 둘 중에 없잖아요. 3번 가겠습니다. 2번도 틀렸어요. not Q이기 위한 not P이면 not Q이다가 기준이 된 거고 기준 충분 조건이니까 정방향이네요. not P면 not Q이다. 있나요? 없습니다. 틀렸죠. 4번 가볼게요. not Q는 P이기 위한 not Q이면 P이다. 기준. 걔를 기준으로 무슨 조건? 필요 조건이니까 얘 여긴 P이면 not Q이다가 참인지를 보라고 되어 있고요. P이면 not Q이다. 참 맞나요? 참 맞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죠. 5번 마지막으로 볼게요. Q는 P이기 위한 Q이면 P이다 기준. 필요 조건이니까 P이면 Q이다가 참인지를 보라고 되어 있고요. P이면 Q이다는 없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죠. 넘어가 볼게요. 14번입니다. 자, 세 조건 PQR은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P는 Q이기 위한이니까 P면 Q이다 기준으로 충분 조건이니까 정방향 P면 Q이다가 참인 걸 알 수 있을 거고요. Q는 R이기 위한이니까 Q이면 R이다가 기준이었고 충분 조건이니까 정방향이 성립하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그때 세 집합의 포함 관계를 구하래요. 끝났네요. 지금 보니까 P가 Q에 포함되어 있죠? 또 보니까 Q가 R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끝났네. P는 Q에 포함되어 있어. Q는 R에 포함되어 있어. P가 Q에 포함되어 있고 Q는 R에 포함되어 있다. 정답은 몇 번이죠?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는 거 알 수 있겠네요. 얘는 너무 쉽게 나왔는데 넘어가 볼게요. 자, 유형 15번입니다. 자, 여러분 이 부등식은요 웬만하면 시험에 나온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마이너스 a부터 a가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이 0이기 위한 얘가 p인 거고요. 얘가 q인 겁니다. p가 q이기 위한 기준이 누가 되는 거고 p면 q이다가 기준이 된 거라고. 그때 무슨 조건? 필요 조건이니까 q이면 p이다가 참이 됐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q가 p에 포함되어 있어야 되겠네요. 됐습니까? 좋아요. q가 p에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q 빨리 구해버려요. 자, 부등식 빠르게 풀게요.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1 나와서요. x가 마이너스 3보다 크고 1보다 작다 나올 겁니다. 자, 수직선 그릴게요. 마이너스 3, 1. 얘가 누구냐면 얘가 q입니다.
자, 요 녀석을 누가 포함해야 되냐면 P가 포함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있어야 돼? 이런 식으로 있어야 되겠죠. 여기가 마이너스 A고 여기가 A가 될 겁니다. 원래라면요. 왼쪽도 따져야 되고 오른쪽도 다 따져야 되는데 지금은 왼쪽만 따지면 될 것 같아요. 왜 왼쪽만 따지면 되냐? 마이너스 A랑 A잖아. 대칭이잖아요. 그럼 지금 0이라는 거는 마이너스 3과 1 중에 1에 더 가까울 거고요. 얘가 밖으로 나가더라도 요 녀석은 안에 있을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제일 왼쪽 거 가장 0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이 마이너스 3을 포함하는 게 주된 목적이 되는 거. 얘도 해도 돼요. 얘 뭐 있어. 얘도 하셔도 돼. 나중에 공통범위 찾으면 어차피 여기서 나올 거라고요. 이해됐나요? 좋아요. 첫 번째 떨어지는 위치 봤습니다. 두 번째 뭐 봐야 돼요? 등호의 유무를 보셔야 된다고. 등호의 유무라는 건 마이너스 3 샥샥 요거고 얘가 마이너스 3이 돼도 이렇게 될 거잖아요. 3으로. 자, 볼게요. 안에 들어가는 녀석도 마이너스 3을 안 갖고 있고요. 밖에 있는 녀석도 마이너스 3을 안 갖고 있습니다. 상관없는 거 맞아요? 상관없겠네요. 등호가 붙겠죠. 따라서 A는 3보다 크거나 같다가 될 거고요.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자, 이거 우리 1학기 내용,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내용 부등식 파트에서 이거 등호 유무 따지는 거 많이 했어요. 그때 놓친 사람은 여기서도 조금 고생을 하셔야 됩니다. 많이 풀어보세요. 넘어갑니다. 16번. 자, 증명법입니다. 어차피 빈칸 채우기고요. 대우를 이용한 증명입니다. 대우. 자, x제곱이 무리수이면 x도 무리수이다 라고 돼 있네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얘 대우는 위치 바꾸고 부정 때리면 되는 거잖아요. 실수라는 말이 있으니까 무리수의 부정은 유리수가 되는 겁니다. 자, x가 유리수이면 x제곱도 유리수이다. 됐나요? 자, 쫙 넘어가서 마지막 다를 볼게요. 따라서 x제곱은 이게 마지막이잖아. 잘 봐. x제곱은 땡땡땡이다. 대우가 참이므로 볼 필요도 없죠. x제곱 뭐인 거 보는 거야? 우리 유리수인 거 보는 거잖아. x제곱은 유리수이다. 끝났네요. x 유리수. 정답은 1번이 되겠죠. 한번 정확한 이해를 한번 해본다면 유리수니까 얘는 분수 형태, m과 n은 서로소인 자연수로 해서 분수 형태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요. 제곱했으니까 x제곱은 또 n제곱분의 n제곱 됐습니다. 무슨 형태? 분수 형태잖아요. 그러니까 x제곱은 유리수가 된 거예요. 됐나요? 넘어가 볼게요. 이게 그냥 증명이면 어려워. 유리수를 m분의 n꼴 서로소인 m 자연수 mn으로 잡는 게 생각보다 생각하기 힘들거든요. 요거는 꼭 기억해 주시고요. 지금 빈칸 채우기라서 더 빠르게 풀 수도 있었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기류법입니다. 자, 기류법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했죠? 가정을 때린다라는 거였고 모순을 찾는 거였습니다. 어떠한 가정을 했어? 그러다가 보니까 모순이 생겼어. 틀렸네? 그게 기류법이다. 자, 루트 2가 무리수임을 기류법을 이용하여 증명을 합니다. 루트 2가 무리수가 아니라고 가정하면 루트 2는 유리수이므로 루트 2를 분수의 형태로 표현한 겁니다. 우리 앞에서도 했죠. 자, 양변 제곱했어요. n제곱이 짝수이므로 n도 짝수이다. 얘가 됩니다. 선생님, n제곱이 짝수인데 왜 n이 짝수예요? 요거는 또 증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요거는 좀 암기를 해주시고요. 여러분 교과서라든지 아니면 여기 뒤에 문제 있는지 모르겠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문제를 보시면요. n제곱이 짝수이면 n이 짝수라는 증명을 하게 돼요. 교과서엔 무조건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는 일단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곱한 게 짝수면 원상태도 짝수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갔어요. m제곱이 짝수이므로 m도 짝수이다. 이것은 m과 n이 잘 봐. 모모라는 가정의 모순이래. 우리가 지금 한 건 n이 짝수고 m이 짝수인 걸 찾아놨거든요. m과 n은 어때야 돼? 서로 소여야 되거든. 근데 얘네 n과 n이 둘 다 짝수라면 둘 다 2를 소인수로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둘 다 2를 갖고 있으면 서로 소야? 아니죠. 약분이 되잖아요. 따라서 mn이 서로 소라는 가정의 모순이 생깁니다. 그래서 루트 2는 무리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니? 짝수 서로소. 정답은 5번이 되겠죠. 아주 대표적인 기류법으로 증명하는 내용입니다. 넘어가 볼게요.
자, 유형 18번. 절대부등식입니다. 절대부등식. 자, 다음과 같이 성립함을 증명하는 것이다. 증명은 이해도 좋기는 한데요. 그냥 빨리빨리 푸시면 됩니다. 자, a분의 b 플러스 b분의 a 마이너스 d입니다. 이 절대부등식을 가장 편하게 증명하는 건 두 개를 빼는 겁니다. 그래서 좌변과 우변을 빼서 0보다 크거나 같다라면 좌변이 큰 게 맞았던 거고요. 0보다 작다라면 우변이 큰 거니까 틀린 거죠. 그래서 얘네 두 개 뺀 거야. 얘가 최종적으로 뭘 보려고? 0보다 크거나 같은 걸 파악하려고. 그래서 마지막에 얘 나와 있는 거예요. 괜찮아요. 계산합니다. 통분했네요. b제곱 a제곱. 얘는 마이너스 2ab가 되겠죠. 마이너스는 앞에 있어서 안 썼어요. 그래서 2ab 나올 거고요. 자, 그럼 무슨 식이 됐어요? 완전 제곱식이 됐죠. 그러니까 얘는 뭐가 돼? a-b의 제곱이 되겠네. 제곱 마찬가지로 써 있었습니다. a-b가 될 거고요. 자, 등호는 땡땡일 때 성립한다 라고 돼 있어요. 등호는 뭐예요? 얘가 0이 될 때가 등호라고. 0. 그럼 0이 될 때는 누군데? a-b가 뭐가 될 때? 0이 될 때가 될 거고요. a는 b일 때 등호가 성립하겠죠. a는 b일 때. 절대부등식에서 중요한 건 요겁니다. 두 개를 빼서 0보다 클 때, 0일 때, 0보다 작을 때고 0보다 크다라면 앞에 게 큰 거고 0보다 작다라면 뒤에 게 큰 거고 0일 때 두 개를 뺐는데 0이야? 그때는 a랑 b가 같은 거라고. 등호는 0일 때죠. 그래서 a-b는 0일 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넘어가 볼게요. 자, 유형 19번입니다. 산술기하 평균입니다. 산술기하 평균 빨리 한번 복습해 본다면 a가 양수고 b가 양수일 때 원래는 2분의 a 플러스 b가 루트 ab보다 크거나 같다지만 우리는 모양을 이렇게 암기하기로 했습니다. 산술기하 평균. 자, 단 등호는 a랑 b가 같을 때 성립한다. 그래서 산술기하 평균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교육 과정상 우리가 최대값, 최소값 찾는 경우는 그래프를 그리던가 산술기하 평균 요 두 가지밖에 없다고. 아니, 뒤에 있는 코시-슈바르츠의 부등식도 사용하긴 하는데 사실은 못 봤어요. 코시-슈바르츠 부등식 사용하는 건 거의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일단 산술기하 평균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양의 실수 x에 대하여 얘의 값을 구하래요. 자, 진행해 볼게요. 얘 최소값이죠? 전설의 아디다스 공식 때립니다. 아디다스. 자, x 마이너스 1 플러스 x분의 1이 되겠네요. 자, 그런데 순서를 바꿔서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그럼 여기에서 이 값이 변하는 이유는 누구 때문이죠? 마이너스 1 때문이니? 아니야, 마이너스 1은 어차피 고정된 값이거든요. 얘 값이 변하는 이유는 x가 포함되어 있는 요 x 플러스 x분의 1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값이 최소가 된다는 건 x 플러스 x분의 1이 최소가 될 때 거기에 마이너스 1 붙여준 게 최소값이겠다. 우리는 x 플러스 x분의 1의 최소값을 구할 겁니다. 자, 지금은 당연히 산술기하 평균 쓰겠지. 중요한 거는 시험에는 안 써 있다는 거죠. 최소값이야. 첫 번째, 그래프 그릴 수 있니? 그래프 못 그려요. 그러면 산술기하 평균 의심하는 거고, 산술기하 평균의 의심이 확신이 되는 건 얘네가 양수라는 전제가 깔렸을 때입니다. 양수라는 전제가 깔려 있죠. 얘가 a인 거고요. 얘가 b인 겁니다. 딴. 2 루트 a가 누구고 x고 b가 누구고 x분의 1. 따라서 얘는 얼마가 됩니까? 약분이 돼서 2가 되는 거 알 수 있겠죠? 짠. 얘의 최소값이 2잖아. 거기에 마이너스 1이니까 1보다 크거나 같다가 최소값이 되겠네요. 최소값 m은 1이 됩니다. 근데 문제에서 모두 구하라고 돼 있냐면 그때 x값도 구하래요. 최소값은 언제야? 요 등호가 성립할 때 아닙니까? 등호 성립 조건 뭐라고? a랑 b가 같을 때 산술기하 평균을 때리는 요 두 녀석이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한다. x와 x분의 1이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하고 x제곱은 1이니까 x는 1이 되겠죠. 원래는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양수니까 1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x가 1일 때 최소값 1을 갖겠네요. 정답은 두 개를 더하라고 했으니까 2번이 정답이 될 겁니다. 연습 조금 해보시길 바랍니다. 넘어갈게요. 이거 산술기하 평균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진짜 한 두세 번 풀다 보면요. 진짜 쉬워요. 왜냐면 얘는 사실 공식만 외우면 끝나는 거거든. 넘어가 볼게요. 자, 104번입니다. 또 산술기하 평균. x가 3보다 크다 할 때 2x 플러스 2x 마이너스 6분의 1의 최소값이래요. 자, 그럼 최소값이 나왔어. 그럼 얘 그래프를 그릴 수 있냐 없냐를 따져야 되는데 못 그립니다. 두 개 따로따로 그리면 되잖아요. 아, 따로따로 왜 그려? 두 개를 더한 걸 그려야지. 1차랑 유리함수죠? 그리는 거 안 배웠어요. 이거 그리려면요. 여러분 미적분 배우셔야 됩니다. 못 그려요. 최소값이야? 그래프 못 그려. 최소값이야. 그럼 어떤 생각? 산술기하 평균 연결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산술기하 평균 때린다고 뭐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이거 두 개 곱하면 분모가 안 없어져요. 뭐라고? 분모가 안 없어진다고. 우리가 2x가 있고 2x 마이너스 6분의 1이 있는데 이 분모는 우리가 건들 수가 없어요. 하지만 2x는 우리가 건들 수가 있다고. 지금 얘의 산술기하 평균이 안 되는 이유는 이 분수가 안 없어져서거든. x가 루트 1에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없애려면 요 앞에 누가 있으면 곱해서 없어지겠어. 2x 마이너스 6이 있다라면 두 개를 곱했을 때 x가 없어지겠죠. 선생님 원래는 그냥 2x였는데 2x 마이너스 6이 됐잖아요. 아, 뭐가 문제냐고 뒤에다가 플러스 6 해주면 되지. 식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합니다. 그럼 얘는 슉 얘 두 개에 관한 산술기하 평균을 때릴 거고 2x 마이너스 6 더하기 2x 마이너스 6분의 1입니다. 왜 얘가 있는지 알겠죠? x가 3보다 크다. 양수라는 전제가 깔리겠네요. 산술기하 평균 때리면 2 루트 두 개 곱합니다. 얼마죠? 1이죠. 따라서 요 녀석의 최소값은 2 곱하기 1이니까 2가 될 거고요. 거기에 얼마를 더한 거? 6을 더했으니까 이 식은 8보다 크거나 같겠네요.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산술기하 평균에서 이런 분수의 구조, 역수, 이 역수 모양을 맞춰서 문제를 많이 진행하니까 요거는 꼭 기억해두세요. 요 모양 자체를. 역수 구조를 만들어준다. 넘어가 볼게요. 자, 코시-슈바르츠의 부등식입니다. 자, 그래서 공식 한번 쓰고 갈까요? a제곱 플러스 b제곱 x제곱 플러스 y제곱 샨 ax 플러스 by의 제곱이다 라는 공식이 있었죠. 등호 성립 조건, 그리고 뭐 전제 조건은 a, b, x, y가 실수라는 거 있고, 등호 성립 조건, 아우 힘들어. 등호 성립 조건 뭐야? 선생님 기억도 안 나요. 그냥 뭐 전개해서 빨리 만들면 뭐 만들 수 있어서요. 뭐 전개해서 만들면 어떻게 되냐면 a y 마이너스 bx의 제곱은 0 이렇게 돼가지고요. ay는 bx일 때니까 a분의 x는 b분의 y랑 같을 때 이렇게 나올 겁니다. 등호 성립 조건. 자, 아무튼 선생님이 기억도 잘 안 난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안 쓰니까야. 잘 하기는 해야 돼. 교과서에 수록돼 있다라면, 여러분 프린트에 있다라면 학교 프린트 하기는 해야 되는데 선생님은 사실 만들 수 있으니까 굳이 안 해오는 겁니다. 등호 성립 조건 같은 경우는. 자, 문제에서 x제곱 플러스 y제곱의 최소값 구하래. 끝났네. 3x 플러스 4y 나와 있잖아. 얘가 누군 거야? 3x 플러스 4y였다. 제곱. 그러면 a가 얼마인 거고 3인 거고 b가 얼마? b가 4라고 잡아주면 되겠죠. 지금 사실은요. a가 3이고 b가 4라는 건요. 얘만 통해서는 몰라요. a가 1일 수도 있고요. b가 3일 수도 2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고 4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예를 들어서 이건 잠깐만요. 번외로 a가 1이고 b가 뭐 예를 들어서 2야. 그러면 3x니까 x 자리에 들어갈 게 3x인 거고요. 우리가 외운 공식 y 자리에 들어갈 게 2y로 들어가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여러분 요거 너무 숫자 모양에 집착은 하지 말아주세요. 지금 일단 갑자기 이런 말 하니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죠? 자, 세팅을 요렇게 하는 거야. 문제의 전후 관계를 잘 보셔야 돼. 3x 플러스 4y 제곱 쓰는 건 맞아요. 그 다음에 a3, b4 이거부터 찾는 게 아니라 내가 필요한 거부터 찾는 겁니다. 얘부터 먼저 써 넣는 거야. 얘를 써 넣어야만 a가 얼마고 b가 얼마인지를 설정할 수 있는 거라고. 이해됐어? 그래서 x제곱 플러스 y제곱이니까 원래 x랑 y였겠다.
그럼 3x잖아. x랑 누가 곱해진 거야? 3이 곱해진 거고. 4y잖아. y랑 4가 곱해진 거구나.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일단 정답부터 한번 구해볼게요. 지금 그냥 공식에 대입한다고 하면 다 풀어요. 근데 어려운 문제에서 못 풀기 때문에 좀 자지구레한 설명을 한 거고 이거에 대한 추가 설명 이따가 또 바로 하겠습니다. 자, 바로 갈게요. 3, 3, 9, 4, 46이니까 25가 되겠죠? 25 x제곱 플러스 y제곱. 자, 얘 얼마라고 돼 있어? 5라고 돼 있습니다. 짠짠 25.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보다 크거나 같겠죠. 최소값은 얼마입니까? 1이 되겠네요. 자, 번외입니다. 자, 똑같아요. 3x 플러스 4y는 5라고 나와 있을 때 요렇게 나올 수도 있어. x제곱 플러스 4y제곱의 최소값을 구하여라. 이런 식으로 나오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일단 1차식 나와 있는 게 얘잖아. 3x 플러스 4y 제곱 그냥 그대로 쓰는 거고요. 여기 부분이 핵심이야. 지금 구하라는 거 먼저 쓰는 거라고. x제곱 플러스 4y제곱이죠. 그럼 얘의 원상태는 공식이 제곱이었잖아. 얘의 원상태는 x였던 거고 얘의 원상태는 2y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얘랑 곱해서 3x가 된다는 건 3이 있어야 되는 거고 2y랑 곱해서 4y가 된다는 건 2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 자리는 3제곱 더하기 2제곱이 들어가야 돼요. 이해됐어요? 이게 모양이 무조건 x제곱 1, 개수 1 그거 아니야. 문제에 따라서 우리가 맞춰주셔야 되고요. 얘 검은색과 빨간색 먼저 쓰고 파란색을 나중에 찾는 거예요. 파란색을 나중에 처음부터 찾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요거는 번외로 한번 설명해 봤습니다. 그래서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에서 어렵게 나오면요. 뭐 도형, 활용 이런 거 말고 순수하게 어렵게 나오면은 요런 구조로 어렵게 낼 수 있으니까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넘어가 볼게요. 자, 유형 22번입니다. 한 변의 길이의 곱이 6인 두 정사각형에 대하여 A자리가 있었고 B자리가 있었다. 한 변의 길이가. 그때 한 변의 길이의 곱이 6이라니까 A, B가 6인 걸 알 수가 있겠죠. 우리한테 정사각형 넓이 합의 최소값을 구하래. 얘의 넓이는 누구고? A제곱이고 얘의 넓이는 B제곱이 되겠죠. 우리한테 구하라는 건 A제곱 플러스 B제곱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프 그릴 수 있어요? 못 그려요. 그럼 뭐 해야 돼? 산술기하 표현. 그 확신은 언제 든다고? 양수. 양수 맞아요? 양수 맞죠? 제곱이니까. 양수 맞아요? 양수 맞아요. 제곱이니까. 산술기하 평균 때립니다. 2 루트 a제곱 b제곱이 되겠죠. 그럼 얘는 뭔데? 2ab가 되겠네? ab 값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어요. 빠바밤. 끝났네요. ab가 6이니까 얼마가 될 거고? 12가 될 거고 따라서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12보다 크거나 같다. 최소값은 얼마? 12가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어렵지 않죠, 생각보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외워야 될 것도 많이 나왔어요. 외워야 될 거 많이 나왔지만 막상 까놓고 여러분들 이게 정리가 한 번이 완벽하게 된 후에 되돌아본다면 공부할 게 없어. 그러니까 뭐 기출문제나 이런 어려운 문제들 당연히 존재하겠지만 막상 한 번 정도 완벽하게 개념 정리 딱 해놓으면요. 그 다음부터 나 이 개념 어려웠으니까 다시 한번 봐야지. 그런 게 없다고요. 응용되는 개념도 없고. 끝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스텝 4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